네, 이제 구체적으로 영화 속 장면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특히 이제 카체이스 장면 후반에 엄청난 거 나오잖아요.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와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저한테. 되게 좀 스크린에 압도돼서 보긴 했었는데 계속 피하면서 봤어요 정말로. 네, 그 정도로 너무 사실적이어서. 일단 그 카체이스를 하는 자동차 추격전을 하는 장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촬영료가 안 내줄 것 같은 도시가 라스베가스 아닙니까? 라스베가스의 메인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더 스트립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스트립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라스베가스는 잠들지 않는 도시거든요. 네. 또 낮에는 또 다니는 유동 인구가 있고 그 큰 호텔들이 다 스트립의 주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게 어떻게 저기서 촬영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거기서 촬영을 했다는 거죠. 극 중에서 하나 굉장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킬러의 차량이 훨씬 더 이렇게 크죠. 그 차량과 제이슨 본이 모는 일반 세단이 이제 둘이서 이제 카체이스를 벌이는데 그 메인 도로에 차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액션이 중간에 펼쳐지냐면 앞에 있는 차를 전속력으로 다 박으면서 그 차들이 튕겨나가서 그 차들이 제이슨 본 차를 덮치도록. 네. 근데 이걸 CG로 그린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만들어낸 장면들이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특수효과의 도움을 받았겠습니다만 저런 장면을 내가 카체이스를 영화에서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아까 라스베가스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처음에 나왔던 나라가 그리스. 그렇죠. 거기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통제를 어떻게 하면 이 영화에서 몇백 명의 군중들이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 영화의 감독인 폴 그린그래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폴 그린그래스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것은 물론 제이슨 본 시리즈지만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뭐 캡틴 필립스 같은 영화, 소말리아 해적 이야기를 실제로 실화를 다룬 것을 아주 리얼한 영화거든요. 그 다음에 9.11 때 미국 국방부를 향해서 돌진했던 비행기가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만들었던 플라이트 93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린존 같은 영화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 세계에서 벌어지는 시사적인 이야기 그런데 아주 관심이 많은 감독이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할리우드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자기 성찰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감독이죠. 그래서 팬이 참 많아요. 이 폴 그린그래스가 이제 수많은 그 이후의 감독들이나 뭐 이런 여타 비슷한 영화를 만든 사람한테 충격을 준 게 아니 동선을 어떻게 통제하지? 그걸 정말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가 본 얼티메이텀을 보시면 시작할 때 워털루 장면이 나오죠. 네. 근데 이 시리즈의 특성이 뭔가 하면 이게 비밀 첩보 영화고 맷 데이먼인 제이슨 본 입장에서는 조직 전체가 자기를 전 세계에서 쫓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접촉을 할 때 몰래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몰래 접촉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기차역인 워털루 기차역에서 만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협조를 이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 다 엑스트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실제 그 역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거기다 카메라를 대고 찍는 거예요. 맷 데이먼을 집어넣고 그냥 찍는 거예요. 어떤 장면들은. 그래서 이 본 얼티메이텀을 보시면 시민들이 맷 데이먼 아니야 이러고 보는 장면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물론 입으로 맷 데이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카메라를 쳐다보는 일반 시민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이 짧은 장면들이 보일 정도로 근데 이 감독은 이 사실감을 위해서 그렇게 찍는 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키가 제이슨 본을 그리스 광장으로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벗어나려고 하는 신타그마 광장. 네. 그리스 아테네를 가시면 누구나 가는 광장, 헌법 광장이 있는데 그 신타그마 광장에 있었던 그리스 시위대를 집어넣어서 초반에 어마어마한 그 접촉 장면을 만들어주죠. 그 시위대가 막 화염병 던지고 그다음에 물대포 경찰이 쏘고 하는데 그 물대포와 화염병까지 이 액션의 소독으로 활용을 해서 얘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이 가장 잘하는 장기를 다시 한번 초반부터 보여준다. 영국 시절에 무슨 영화로 유명해졌냐면 블러디 선데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북아일랜드의 시위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위 장면을 잘 찍어서 전 세계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사실적으로. 지금은 이런 스타일의 액션 장면만 우리가 딱 봐도 저건 뭐 본 시리즈 액션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스타일의 핵심이 뭔가 하면 촬영 스타일하고 편집 스타일인데 촬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최대한 기본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요. 삼각대를 쓴다거나 트랙을 깐다거나 뭐 난리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안 씁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들고 찍어요. 핸드헬드로 찍는데
핸드헬드로 찍으면 중간에 막 격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동선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중간에 초점이 안 맞기도 하거든요. 네. 초점이 안 맞으면 영화에서 엄청나게 큰 실수죠. 근데 이 영화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짧은 장면, 핸드헬드로 격렬하게 뛰는 장면에서 심지어 줌으로 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헬드와 줌을 결합하고 현장에서 촬영할 때 카메라를 최소한 2대 이상 쓰는 거죠. 많게는 4대, 5대 훨씬 더 많은 촬영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그걸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할 때는 최대한 길게 찍어요. 롱테이크로. 그런 다음에 편집실에서 재료들이 많잖아요. 찍은 게.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재료들이 많으면 그것도 종횡무진 연결을 해서 편집해서 어마어마한 속도감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촬영과 편집을 결합시켜서 제이슨 본이라는 어떤 우리가 액션 장면 하면 떠오르는 막 어지러우면서도 너무 사실감이 뛰어나고 그런 장면들이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항상 아까 되게 근접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본 시리즈 보다 보면은 격투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분명히 격투씬은 격투씬인데 너무 가까이서 찍어서 누가 그렇죠. 어디를 목 조르고 누가 어디를 때리는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게 레코딩과 소리가 오디오가 너무 훌륭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타격 꺾었는데 견갑골이 돌아가는 소리가 뭐 이런 소리가 그리고 타격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액션 장면에서는 타격을 최대한 화려하게 하려고 하죠. 네.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치잖아요. 제이슨 본 시리즈는 아닙니다. 때릴 때 최단 거리로 항상 때려요. 그러니까 동작은 사실상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실전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싸우면 저렇게 싸우겠구나라는 실감을 주고 싸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싸우거든요. 왜냐면 적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그럼 싸워야 되는데 지금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걸 드는 거예요. 1편에서 뭘 드느냐? 볼펜을 들었습니다. 2편에서 뭘 했나? 잡지. 그렇죠. 네. 잡지를 말아들고 상대랑 싸우고. 맞아요. 너무 무식하다 진짜. 상대방은 칼을 들었는데 잡지를 말아서 싸우죠. 3편에서는 수건을 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소도구를 너무 리얼하게 쓰고 이번 영화에서는 프라이팬이 나옵니다. 프라이팬 나오나요? 잠깐 나오죠. 약간 작은 프라이팬을 가지고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제이슨 본 시리즈를 좌설 A열, B열에서 만약에 본다? 죽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진짜 본죽 먹어야 돼요. 아니 이거 미안해. 그게 아니라 이상하진 않았어요. 이상하진 않았죠. 65점 정도. 이게 사실은 웃어주면 다시 할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유사한 스타일의 영화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유사한 스타일의 영화와 폴 그린그래스 영화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면 인물 동선이나 디테일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고 그걸 편집해서 복잡하게 빠르게 만든다고 해서 다 이런 스타일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런 짝퉁 스타일들을 보다 보면 짜증나요, 사실은. 화면만 카메라만 흔들고 막 어지럽기만 하고 뭘 보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대표적으로 이 중간에 이제 액션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런던의 패딩턴 광장에서 이제 또 접선을 하면서 벌어진 액션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가만히 가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장면에 관련된 중요 인물이 5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5명이 목적이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이 5명의 서로 다른 목적과 동선과 심리와 이런 것을 액션 속에서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 마지막으로 이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사실적이에요. 이 영화는 항상 그 당대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국의 대외 관계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국제 정세 같은 것을 잘 아는 사람이면 훨씬 더 재미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이 영화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그 그리스의 대혼란, 1년 전에 우리가 알았던 그 혼란상이 무대가 돼서 액션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영화를 중간에 이제 뱅상카셀의 어떤 비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스포일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죠. 근데 뱅상카셀은 시리아 내전하고 또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시리아 내전 때문에 유럽이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적인 모티브를 제공한 사건은 스노든 파일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한 30살이 채 안 되는 미국의 CIA에 근무를 했던 그리고 미국의 NSA에 근무했던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미국의 뭐 CIA나 권력기관 이런 데서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 도청하고 뭐 감청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우방인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의 전화까지 도청을 했잖아요. 네. 그걸 다 밝혀져 버려서 국제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됐죠. 그중에는 한국 얘기도 있었고. 그 스노든 파일 문제를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심지어 그런 대사도 나와요. 이건 뭐 스노든 때보다 더 심한 해킹이잖아. 이런 대사도 나오고. 그래요? 나오죠. 초반에 나오죠. 안 들리지? 네. 열심히 봤는데. 네, 초반에 나오죠. We've just been hacked. Could be worse than Snowden. 사실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떠들썩하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영화를 보면서
정말 생생한 사실감이 있고 미국의 IT 산업의 거물로 나오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에런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네, 리즈 아메드라는 네네. 이제 배우인데 인도 파키스탄계. 네, 인도계 파키스탄계 이쪽의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글 CEO가 인도계잖아요. 네. 또 이제 인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IT 업계에서 굉장한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데 극 중에 등장하는 악당인 토미리 존스가 접근해 오죠. 네. 그러면서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상황이 사실은 그 실제로 그 스노든 파일 때도 예를 들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해킹을 했었잖아요. 네. 국가기관이.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련시켜서 만든 그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들이다. 회사 이름이 딥드림인데 극 중에서 그 소셜미디어 회사가 올해 떠들썩했던 그 알파고 만들었던 구글의 자회사 이름이 딥마인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 기존의 이미지들 같은 걸 다 갖고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현실감이 있게 네.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좀 것 같아요.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아까 그 배우 리즈 네. 아메드라는 배우. 네네네. 원래 전직 래퍼였다가 현재 아. 배우로 데뷔한 사람인데 아 그래요? 리즈 MC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요. 리즈 MC요? 예, 예. 신기하긴 하네요. 네. 음악으로도 또 이제 이 영화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네. 항상 엔딩에 삽입곡. 나오는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즈. 본 시리즈를 몰라도 이 음악은 정말 너무 다 알걸요? 우리가 007 음악 어떤 딱 음악 딱 들으면 007이 떠오르는 것처럼. 앙브라당댕 예, 뭐 이런 것처럼 007 못 봐도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음악과 영화가 완전히 딱 붙어버린 케이스? 네.